자, 그래서 오늘 제가 뉴스로는 뉴스란다. 네. 오늘 제가 제목으로 그놈의 부동산 양극화로 인한 상승, 반복되는 지겨운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왜 부동산 전문가들은 왜 그놈의 양극화, 왜 양극화밖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나, 저는 이거를 좀 우리는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양극화다. 저는요, 그놈의 양극화는요, 네? 조선시대 때도 진행이 되었었고 고려시대 때도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네? 조선시대 때는 한양, 고려시대 때는 개경, 고구려시대 때는 어딥니까? 평양성인가요? 고구려는? 고구려의 수도는 어디예요? 잘 모르겠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신라의 수도는 어딥니까? 경주인가요? 네. 백제는요? 공주? 탐라는요? 제주도인가요? 네. 자, 양극화는요, 고대시대 때부터 계속 일어났던 게 양극화예요. 양극화. 뭡니까? 한쪽만 계속 집값이 오르고 한쪽은 집값이 오르지 않고, 그게 양극화예요.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요, 동서로 나눴을 때 동쪽은 경상도, 서쪽은 전라도 아닙니까? 이 동쪽에 치우친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경상권은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뭘로? 제조업의 강국으로요. 자, 울산, 창원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서 도시의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국세, 그리고 매출, 그리고 달러, 그리고 노동자의, 근로자의 소득 엄청 높았던 거죠. 부산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제2의 도시 6.25 때에 또 파괴되지 않은 도시 몇 개입니까? 대구와 부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는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것과 친환경과, 환경이 친화적이라는 거죠. 친환경과 그리고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의 절묘한 조합입니다. 예. 남쪽을 바라보잖아요. 바다를. 남해를 바라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쪽 방향에 바다가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르세요? 자, 동쪽에 바다가 있다는 거하고 남쪽에 바다가 있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해운대는요, 남해예요, 동해예요? 여러분, 해운대는 남해입니까, 동해입니까? 남해죠. 동해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일본에요? 일본에는 아닌 것 같고. 자, 남해는 마찬가지죠. 남쪽이잖아요. 남쪽을 바라보는 게 해운대입니다. 자, 남쪽을 보시면은 LCT 보세요. 남쪽 방향으로 바다가 있는 겁니다. 네? 주거용 부동산 남향이 가장 좋잖아요. 왜? 겨울에는 해가 비스듬하기 때문에 해가 많이 들고, 여름에는 남향이면요, 정오, 해가 정중앙에 떠 있을 때 가장 덥지 않습니까? 그때 해가 덜 들어오죠. 다른 데보다. 네, 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차라리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게 바로 뭡니까? 오랫동안 따뜻한 게 남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남향을 선호하는 이유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남쪽이다. 남쪽이 바다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동쪽이 바다다. 동쪽 바다. 자,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의 해운대라 불리죠. 이런데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울산의 강남, 자, 강동이죠. 강동의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요, 뭐 때문이죠? 이유 단순해요. 바다가 동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동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목을 좀 가다듬는다고. 네. 자, 그래서 싼 이유고요. 자, 그리고 서해란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동안 대한민국은요, 동서의 발전이 균등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 동쪽에 있는 이 벨트들, 산업 벨트들 얼마나 잘 발전해 있어요. 네? 원전도 있습니다. 원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커요. 왜? 원전을 지으면요, 그 지역 일대에 보상금을 천문학적으로 준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역 일대 부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경,
에서 이런 부산을 중심으로 위성도시가 이렇게 막 개발이 됩니다. 양산, 창원, 뭐 김해 등등등 개발이 되면서 자 점점 메머드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운데 비어 있고요. 자 물론 여순강 발전했어요. 오케이. 그런데 전라도 보세요. 전라도. 자 광주광역시에 그동안 뭐가 없었습니까? 쇼핑몰 없었죠. 광주광역시에 그동안 쇼핑센터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선 공약이 광주에 쇼핑센터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대선 공약으로 되는 아주 웃기는 형국이 된 거죠. 자 광주 임동의 복합 쇼핑몰 더 현대 추진 이달 내 제안서 제출. 광주에 왜 복합 쇼핑몰이 없을까? 자 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뭐 보세요. 불붙은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갈등 뭐 이렇게 등등. 그동안 광주는요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뭐 한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전라도 쪽을 개발을 계속 하지 않아야지, 소득 수준이 계속 낮춰야지 나한테 표가 돌아온다, 그런 음모론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전라도가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경상도와 전라도를 한 번에 있는 KTX는 없었을까? 예? 만약에 전라도와 경상도에 있는 KTX가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 빠른 속도로 융화되면서 지역 갈등 없어지겠죠. 하지만 지역 갈등이란다. 네. 지역 갈등을 조장을 시켜야지 그들의 집권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갈치아님 죄송합니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극화는요 예전부터 있었다. 지역 갈등이 바로 양극화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가 6대 광역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산, 특히 서부산과 동부산. 자, 동부산은 어디예요? 해운대죠. 서부산 어디입니까? 사상사. 네. 근데 지금은요 부산 같은 경우는 양극화가 무력화된 게 서부산 일대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도시 명지가 있죠. 명지를 개발하면서 서부산 일대의 인프라가 더 좋아졌다 해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북쪽으로 해서는 강서자이가 있는 에코델타시티 총 3만 세대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분양해서 2024년부터요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로 따지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보시면은 10,000세대가 넘습니다. 10,000세대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입주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에도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부산 매수요? 절대 아니죠. 예, 절대 아닙니다. 왜 부산을 사지 마라? 자 6월 21일에 7억 6,500에 그렇게 명지빠들이 명빠남들이 하죠. 네, 명빠들이 이야기하는 명지 더샵 퍼스트 월드 여기에 계속 8억 9천에 찍히다가 7억 6,500이 찍힙니다. 19층. 자 이렇게 실거래가가 낮은 실거래가 찍히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 줄 아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억 500에서 8억 500으로 되잖아요. 네, 이렇게 낮은 실거래가로 체결되니까 하는 말, 이건 뒷동이라서 그래요, 이거는 뭐 어디 가려서 그래요, 이거는 뭐 층이 낮아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저는 근데 여러분 부동산은요 자꾸 낮은 거래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그냥 추세가 꺾인 거고요, 매매가 안 되니까 가격을 낮춘 것,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니까요. 단순히 여러분 추세가 꺾였다, 더 하락한다. 왜? 아니 매매가 전세가가 갭이 4억이에요 이 4억 나는데 이걸 매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다? 투자 수요, 즉 매수를 하겠다는 수요가 계속 급감을 하잖아요. 보세요, 거래량 있습니까? 없어요. 한 달 2건 이상 터진 적 있나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한 달에 2건 이상 터진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 말이 이미 매수 심리는 제대로 꺾였다. 자 보세요, 5억 9,500 찍었다가요 이렇게 꺾이잖아요. 네, 꺾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파도 모양 같이 생겼죠. 네, 파도 모양 생겼는데, 자 전세가 차이 보세요. 3억 860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매가 전세가 갭이 크면 클수록 가파르게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죠. 오케이, 인정. 2019년 4월에 5억대, 6억대였는데 이때 전세가 매매가 보세요.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2억대, 1억대. 이런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1년 7개월 만에 5억 7천이 자 14억 이거는 광안대교표로 해가지고 치우고 요쯤에서 11억 4,500까지 한 6억 정도 그냥 내리 올랐어요. 내리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합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서서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아니, 거래가 안 되니까요. 지금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수요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뉴스 보면요. 지금 앞으로 국민들 상당수가 통계 자료로 나왔는데 부동산을 사지 않겠다고 대답한 비율과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다?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와도 부동산 가격을 다시 반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부동산 가격을 다시 높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충분히 하락을 해줘야 됩니다. 충분히 하락이요. 자, 2019년 12월 이때 부산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부산의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3월부터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해요. 비규제 지역이었으니까 폭등하기 시작했다고요. 자, 그런데 이 폭등을 했었지만 이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생기죠, 거래량이. 그런데 이때부터는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왜 없어요? 무한히 올라갔어야죠. 왜 없냐고요? 아니, 대출도 많이 안 될 뿐더러 규제로 지정이 되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요, 실전입을 해야 되니까요. 이때는 이러니까 서서히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부산 같은 경우는요, 서울에 비해서 상승한 기간이 짧은 이유가 서울은요, 경기도권과 전국의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길었지만요.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요, 뭡니까? 전국적인 투자구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원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자, 그래서 부산에 지금 상당히 위험한 국면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동네 쪽에, 부산 동네 쪽은 서울로 치면 자, 부산 동네 쪽은요, 서울로 치면은 우리가 강남이 해운대라 쳐볼게요. 해운대, 수영구, 남구. 서울의 강남이 부산의 해운대, 수영구, 남구라 치면요, 동네 쪽은 약간 좀 마포 쪽이랄까요? 또는 목동 이쪽? 그러니까 2급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채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3,853세대의 온천동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예요. 이게 2021년 12월에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입주장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2012년 12월 12월에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 전세가 352개가 남았어요. 이거 제가 여러분 카페에 글 쓴 게 있어요. 제 실전 분양권 투자 카페, 부산의 좀 유명한 카페죠. 여기 보시면 제가 글을 주기적으로 썼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있죠. 제가 2022년 2월 10일 자, 부산 부동산 방향은 동래야 입주 속도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전세가 1034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월세 매물은요 1400개입니다. 2월달이에요. 그게 감소한 거예요. 자, 댓글 한번 볼까요? 본인이 부동산 고수인 줄 착각하는 유형. 얼마나 이게 많은데요. 네. 자, 시끄러운데 명지는 건드는 거 아니라고 했던 초고수 준생이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비꼬입니다. 네. 제가 그때 부산 중심지를 사라고 했지 명지를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부산 중심지를 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또 동래야 전월세 1400개라는 팩트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무슨 부동산 안다고 글 쓰고 있는지 이렇게 동래야에 대해서 반대
뭐라죠? 물타기? 제가 말하는 것에서 물타기라는 거죠. 네. 자, 흐름에 대한 큰 착각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전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동네와 전월세 1400개 언급부터 끝. 자, 결국은 제가 맞았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뭐 선생보다는 수험생 이런 식으로 믿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뭐 크게 상처가 받지 않아요. 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시장은요, 이런 사람들의 방향과는 그 희망과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네, 반대로 움직여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산 부동산 방향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입주 속도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주 속도 7개월째입니다. 7개월째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글 한번 볼까요? 자, 글 또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조회수 만 찍힌 게 있는데요. 지금 부산 부동산은 체한 상태입니다. 네, 4월에 글을 썼고요. 현재 5개월째지만 조만간 모두 소진될 거라 봅니다. 반년 후덜덜들, 네, 후덜덜 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말씀 한번 들어보았었고요. 나중에 한번 글 한번 이 실전 분양권 투자 카페가 이 부산의 이런 흐름을 알 수 있는 좋은 카페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경고하고 있는 거는 빛의 속도니까 동네가 2급지? 2급지죠. 그거 3급지예요? 3급지? 4급지? 네. 빛의 속도님. 네. 자, 이렇게 한번 얘기 들어보았고요. 강상구님께서 금리에 따른 수익률과 가성비를 따져서 신중해진 결과나 딱히 양극화나 하기 어려운데. 그쵸? 양극화는요, 언제까지 양극화예요? 네. 자, 수코토끼님, 자본주의에서 양극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들 합니다. 공산주의가 아닌데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복지 정책은 그 양극화를 보완하는 수단이지 극복하기 힘들다 봅니다.